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51일 되는 미국 대사관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제도권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의 부패함으로 타락되어 있고, 영혼이 빈곤화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빈곤화되어 있다. 지금 국회에서 윤상현을 제명하겠다. 그래서 야사당인가 야당 전체가 윤상현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 왜 했는가? 윤상현 의원이 지난 토요일날 서부지방법원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 강남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서장에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좀 선처 훈방을 부탁한다. 그런 전화를 했다. 그래서 내란을 부추기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곧 풀려날 것이다. 예, 서부지방법원의 사건은 불행한 사건입니다. 근데 서부지방법원이 그런 일을 일어나게끔 모든 원인을 만든 그 진앙지가 서부지방법원입니다. 공수처, 권한 없는 공수처, 그리고 또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부분에 대해서도 그 서부지방법원의 마흔여기 등등 거의 이념적으로 보면 좌파들입니다. 좌파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이 서부지방법원입니다. 거기다가 판사를 쇼핑해갖고 그다 공수처가 걷어줬어요. 큰 사건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를 하는 부분은 절차, 과정, 결과 모든 부분에 합당하고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논란이 없었더라면 국민들이 저렇게 흥분하지도 않았고, 특히 국민들 중에서 2030 청년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청년들, 대한민국에 있는 이 청년들은 누가 이렇게 강제해서 될 청년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도 아주 올바른 청년들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그 물리력을 써가면서 그 법원은 신성시 되는 법원에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법원의 건물을 팬 것이 아니고 판사들을 팬 것입니다. 판사들의 판결을 팬 것입니다. 판사들의 양심을 때린 것입니다. 판사들이 그걸 받았으면은 중앙지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법원인 지방법원에 가서 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니까 현직 대통령입니다. 물러난 대통령도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할 부분이고 체포영장을 받을 더 심리를 요하고 판사도 더 많고 한 중앙지방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 그래야 여러 가지 분란이 없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건에 대해서 그걸 공수처에 보고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갖고 형사소수본 110조, 111조 또 그 부분은 또 예외로 시키고 여러 가지 꼼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정치적 혼돈, 사회적 혼돈이 오게 된 모든 결과를 만든 인간들, 나쁜 놈들이 바로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영장 청구에 영장 심사를 했던 또 판사, 차은정이가 그 판사도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5사 정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체포한다. 이미 증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고 증거가 소명이 돼 있을 정도인데 증거인멸할 게 뭐 있다고 그래놓고 도망을 가버렸어. 판결을 했으면은 11시 정도에 얘기하고 가야지. 지는 집에 가버리고 새벽에. 그 인간도 양심이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자신 없이 판결했으면은 왜 도망을 왜 갑니까? 도망을. 당당히 앉아갖고 현직 대통령을 영장을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매를 맞든지 맞아야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 분노한 시민들이 서부지방법원에 갔는데 그 서부지방법원의 건물을 때린 것이 아니고 판사들을 때렸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성남 군중이 법원을 기습했다. 법원 기물을 파손했다. 성남 군중은 법원의 기물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판사들을 때렸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계속 누적되고 정당화되지 못하고 합리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이재명 재판, 조국 재판, 강훈아 재판, 모든 재판, 이건 누굽니까? 윤미향 재판, 윤미향 4년 동안 끌어갖고 국회는 다 하게 만들고 세비 다 받아 처먹게 만들고 난 뒤에 실형을 선고해요. 이게 재판입니까? 이런 판결을 한 놈들이 다 서부지방법원에 있어요. 서부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죽었습니다. 대법원장이라 한자라도 들어갔으면은 뭔가 이 판결이 제대로 가야 된다고 계속 판사들에게 종용을 하고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내몰라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판사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입니다. 판결이 계속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고 형평성도 없고 할 때 대법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판사들을 상대로 계속 말을 해야 된다. 안 해? 대한민국 판사놈들이야 진짜 언젠가 당신들은 역사의 심판이 아니고 당신들은 진짜 하늘에 벌을 받을 거야. 하늘에 벌을.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판사들입니다. 정치의 사법파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정치판에 이재명 같은 잡놈이 가니까 법원이 심판을 해야 될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너무 많이 어디에 들어가서 다 민주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거기에 판사놈들이 또 정치의 편이 되어줍니다. 건순일이 같은 놈 대법관을 하면서 김만배가 그 브로커 김만배가 대법원에 이발하러 들어간다. 아니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예? 이발관 밖에 천지입니다. 밖에 천지인데 대법원 안에 이발관은 저는 대법원 안 이발관 안 가지만 공공기관의 이발관은 아주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이발하러 간다. 그 많은 돈을 가진 놈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을 받아 써주고 있어요. 왜 갔겠습니까? 건순일이 만나갖고 재판 거래하러 다 갔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적어도 일반 민간인을 만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순일이는 김만배를 밥 먹듯이 만납니다. 그리고 천하 대장동 온갖 거기에 고문으로 안고 나중에 물러나고 안고 몇십억을 받고 하잖아. 근데 그 인간 처벌 안 받아. 왜? 사법부 안에 저거 편이 천재니까.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의 이 사건은 지금 장차 일어날 불행할 사건의 전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판결이 계속 국민을 배신하고 판사의 양심을 배신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악의 진원지가 법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법원이 국민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사들이 오늘부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치우침 없이 판결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국민으로부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아니 윤상현 의원이 다 젊은 애들이잖아요. 선처해주고 기회를 주라. 원인은 이런 일이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건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란을 폭동을 조장했다. 국회 제명하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주제는 국회는 이재명을 제명하라고. 이재명을 제명해야 돼요. 왜? 그런 논리라면은 이재명이가 12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제가 그 여의도에 있습니다. 나와갖고 그 촛불 무리들 집회할 때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은 산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시킨 게 작은 산을 넘었다 그랬다. 그 많은 청중들한테.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서 대기를 해야 된다. 대기를. 격돌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재명이 직접 한 말이라니까.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이 싸움의 대결은 광장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재명이가 직접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어났던 이 지금 돌판의 모든 소요 사태, 그리고 한남동에서 민주노총이 경찰을 패고했던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재명이 지시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논리적으로 유출을 해보면.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지금같이 일어났던 이 광장의 소요 사태, 내란에 준하는 사태, 일으킨 장본인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 12월 14일 연설문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연설했던 거. 국회는 그걸 들어서 이재명을 제명을 해야죠. 근데 국민의힘당은 이재명이 그날 그런 연설을 한지도 몰라요. 왜? 돌판에 광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한남동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습니다. 한남동에 민주노총에 와서 한남대로 차로를 불법으로 다 점거했습니다. 불법, 폭력, 난무했습니다. 경찰들은 그 민주노총한테 꼼짝을 못해요. 맞아가면서. 아니, 때린 놈을 그 현장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잡아. 그래서 제가 이 경찰놈들이, 비겁한 놈들이, 비열한 놈들이, 그런 강한 폭력을 쓰는 놈을 목숨을 걸고도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보세요. 할아버지 너무 때려갖고 할아버지 임산부 배 발을 누르고, 할머니, 빨간 마우라 입은 할머니 얼굴에다 발을 갖다 대고, 가만히 앉아있는 카메라 삼각대 발로 차고, 경찰 때문에 손이 찢어져서 피가 흘리는 청년,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서부지방법원 셔터문을 지키고 있어야지. 시민들은 지키고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우리 우파 시민들은. 근데 다 비켜줘요.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찰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데 그냥 다 갔어요. 그날 영상을 보면은 경찰 지휘관이 와서 야 가자. 저는 국민의힘당이 진짜 멍청한 인간들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날 무전 연락했던 통신 기록 다 갖고 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진압 경찰들이 근데 진압 계획 같은 거 잘 했어요. 진압 계획 다 갖고 오라 해야 돼요. 그런 걸 할 줄 몰라. 왜? 집회를 안 해봤으니까. 작전 계획들을 다 갖고 움직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왜 경찰이 병력이 그 현관문을 지키고 있다 철수했는지, 누구 지시로 지시문이 내려왔는지 체크했는데 뭐 그걸 안 해보니까 모르지. 그러니 우리 우파 국민들은 저 멍청하고 무능한 국민의힘당을 믿고 비빌 언덕이 지금 그것밖에 없으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언젠가 반드시 국민의힘당은 생명이 끝납니다. 국민 없는 정치, 국민 없는 정당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국민의힘 했는데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똑같아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을 한 사람을 잡아서 지금 팹니다. 이게 싸움의 법칙 중에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한 놈을 패야 된다. 그게 만만한 게 이제 윤상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상현 지금 미국에 있는데 곧 올 건데 윤상현 의원한테 난 말을 합니다. 많이 맞아라. 맞고 또 맞아라.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강해져라. 왜? 연단이 심해지면은 사람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윤상현을 계속 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윤상현은 죽지 말고 반듯하게 서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인 하면 누구? 윤상현 할 수 있도록 윤상현은 많이 맞아라. 지금 우파의 지도자라고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많이 맞고 많이 연단 받으면은 지도자 등급이 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많이 맞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이 맞을 때 누가 구해준 줄 압니까? 대통령도 모릅니다. 우리 자유연대가 가서 그 검찰청 앞을 하완으로 백은종이나 자파스로 올 때 그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그리고 해본 검찰청 앞에 가서 120분이나 되는 고발장을 대검에다 넣었습니다. 대검에서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대검 민원실에다 항상 넣고 저는 그 120건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동서남북으로 다녔습니다. 왜? 대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총회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그 하완도 좌파들이 매일 공격합니다. 하완 철거하라고. 그때 조은희 서초구청장 할 때 여기저기 해서 그 집회 우리가 도구니까 절대로 철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물러나는 순간까지 그 하완도 지키고 윤석열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하완 450개 정도 되는 하완에 그걸 파니까 한 개 1,500 하여튼 막 얼마 받아갖고 그 돈을 우리가 이대진 서해안에서 돌아가신 해수부 공무원 그 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그 아들 제가 엄마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그래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구명이 되고 해명이 되고 밝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라 하고 그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윤상현은 끝까지 견디고 싸워서 강한 사람이 되라. 매를 많이 맞아라. 나쁜 놈들이 쏘는 화살을 혼자 다 맞아라. 그러면은 화살을 많이 맞다 보면은 절대로 안 죽어. 그러면 이 몸이 몸이 됩니다. 철갑문. 그러면은 어떤 비바람도 어떤 풍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몸과 강인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의힘당도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시민들 앞에 서서 여러분 팔로미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자유를 지키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같은 저런 악의 무리들, 저런 잡범들, 저런 저질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일단은 넥스트 우리가 이 집회와 시위와 지금 이 물결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생각한 게 어떤 거냐? 주권재민. 나라의 주인은 국민에게 있다. 독재 타도 8글자입니다. 주권재민, 독재 타도. 독재, 누가 독재하고 있는가? 윤석열이라고 독재합니까? 독재자가 감옥 갈 일 없잖아요. 독재자가 총칼 안 썼잖아요. 아무 힘이 없어. 행정부 수반인 독재자라고 하는 윤석열은 아무 힘이 없어. 누가 힘을 갖고 있습니까? 힘은 전체 국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왕입니다. 독재자 이재명. 모든 권력은 입법 독재자, 사법 독재자, 판사 새끼들, 언론 독재자,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중앙일보, 동아일보, 전판 사이비들, 상꾸라들입니다. KBS, MBC 학교들 다, YTN, 연합 다 매일 뉴스를 갖고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NGO, 민주노총을 비롯한 정교조, NGO 독재자 천지입니다. 독재자 천지. 그래서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가 온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민주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재민, 독재 타도, 그리고 이 물결을 이끌어갈 세력이 누구냐? 블루 레보루션. 푸른 물결, 푸른 혁명을 일으키자. 그리고 이거는 집회가 아니고 페스티벌, 블루 페스티벌. 축제처럼 이끌고 가자, 축제처럼. 많은 국민들,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요. 많이 놓으시라. 축제다. 이거는
과격한 폭력적 시위가 하는 거 축제로 끌고 갑시다. 그래서 한국판 간디 비폭력 저항을 합니다. 비폭력. 폭력은 절대로 쓰지 말자. 결과는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 왜 이기는가? 국민이 수백만이 나올 거기 때문에. 수백만이. 경찰 병력 기껏 해봤자 10만도 안 돼요. 그러나 수백만 명이 나오면은 절대로 그 국민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자는 독재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그 주구인 경찰들 그들이 국민을 짓누르고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그들이 독재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 독재자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게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권 재민 독재 타도 블루 레볼루션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또 뭔가 치밀하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시대의 독재자는 이재명이다. 예, 이 시대의 독재자는 이재명이다. 뭐 그것도 좋으세요. 오늘 제목 이 시대의 독재자는 이재명이다. 근데 국민의힘당이 정신을 많이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을 히틀러, 민주당을 나치당. 이것도 아주 좋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제목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재명은 히틀러, 민주당은 나치당.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이거 오늘 제목입니다. 이재명은 히틀러, 민주당은 나치당. 예, 이게 좋습니다. 예, 어제 또 종일토록 밤새 우리 또 한각희님이 또 밤을 새우고 미국 대사관 한미동맹을 지켰습니다. 우리 저 송화제 또 변함없이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스파이 파워 또 여러분들 파이팅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